페이지로는 몇 쪽 피시면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재로는요 여기 34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4쪽에 있는 내용 하나 좀 보고 갈 건데 딴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선상에 있는 내용을 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사실 얘 특별한 정리도 없어요. 이름도 없고. 근데 극한에서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뭐 되게 당연한 정리? 그거 하나만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까지는 우리 어제 이제 짱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짱으로 여기까지 다 연습했으니까 여기 밑에 연습 문제들은 너네가 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우리 금요일날 하기로 했잖아요. 금요일날 시작할 때 조금 질문 받아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설지는 오늘 올릴게요. 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 올려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 하나만 좀 볼게요. 마지막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단순하게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애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좀 내가 가볍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앞에 보기만 하면 돼.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짜 보기만 하시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함수의 대소관계를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함수의 대소관계를 하겠다는 걸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위에 거를 내가 gx라고 잡고 여기 아래 거를 fx라고 잡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gx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함수값의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큰 거야? gx가 더 큰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함수값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여기 가지고 있었던 fx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gx를 비교했을 때 gx가 더 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극한으로 보내버려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다가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즉 이쪽 하나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무한대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고 해서 봐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fx랑 gx의 실제 극한값의 관계를 봐봐. 그럼 얘네들이 실제 가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좌우로 여기도 좌우로 포인트를 보내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여기 있어. 그때 얘 목적지를 내가 A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자연스럽게 조금 연결을 좀 해보시게 되면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A로 갔을 때 나오는 fx의 극한값과 여기 있는 얘 A로 보냈을 때 나는 누구의 극한값도 찾을 거냐면 gx의 극한값도 찾으면 결국 여기서도 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gx가 더 커요. 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가르치려고 지금 현재 이 파트가 있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요런 애들 중에 특별한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실제 여러분들 대학 수학책이나 펴보면 거기에 영어로는 진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뭐 되게 이상하게 뭐 번역이 돼서 이게 뭐 조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무슨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임 정리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건 대학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진짜 어떻게 배우냐면 이 형태를 보고 그냥 얘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걸 내가 지금 또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임 정리, 스키즈 시어리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키즈 시어리엄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하나의 함수 관계를 줘요. 여기는 fx라든가 여기는 hx라든가 여기는 gx 얘네들을 줬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지금 여기서는 얘가 더 크고 여기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할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같다라고도 같이 넣을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hx는 fx보다는 크거나 같고 gx보다는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함수의 대소관계가 들어가 있는 이 친구한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지금부터 어느 하나의 점에서의 극한을 구합니다. 즉 x가 a라는 하나의 점에서의 나는 뭐를 좀 구해보려고 하냐면 극한을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나오는 fx와 나는 여기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hx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리미트 x가 똑같이 a로 갔을 때 나오는 gx와 얘네들을 비교를 해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여기 위에 거에 따라서 어차피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극한값은? 안 바뀌는 거 아까 내가 위에서 보여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뭔가 특별한 조건을 하나 더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특이해. 그 조건이 바로 누구냐면 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얘가 알파였어. 근데 얘도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뭐가 나와버린 거냐면 알파가 돼버린 거야. 얘는 그래야 되거든. 극한값들은 그런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함수는 달라도. 극한값이 똑같은 거는 존재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알파가 돼버렸으면 가운데 건 뭐가 되겠니? 라는 거에 대한 입장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양 끝에 게 똑같이 알파야. 그럼 가운데 것도 뭘까? 알파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납득했어요? 끝났어요. 스케줄 시리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극한의 대소관계를 해보니까 양 끝에 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극한값을 구했더니. 그러면 가운데 것도 그 결과를 따라갑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실제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은 봐봐. 얘네들이 번이야, 번. 가운데 게 패티야. 그래서 얘를 햄버거 정리, 샌드위치 정리 막 이렇게 이름 붙여서 외워요. 왜? 뭔가 이렇게 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이 샌드위치 정리야 하면은 아 저거 조인 정리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일단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 대학 교수님들이 번역한 번역서를 내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고 해가지고 니네가 대학 가면은 이과들은 뭐 미적분학을 무조건 제일 먼저 배워야 돼. 그거에서 제일 유명한 저자가 뭐 스튜어트라고 있어요.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미국인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미적분학 책이 있어요. 한 5,000쪽인가? 6,000쪽인가 그래요. 그걸 1년 동안 배우는데 그 1년 동안 그거를 배우는데 그 책의 원본도 내가 봤고 그 번역본도 봤어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얘네들을 번역하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번역본을 보면 실제 제 정식 명칭은 조임정리라고 요즘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니네 교과서에는 아직 조임정리라고 안 써요. 그냥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설명해주고 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그래서 요런 게 있대라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납득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들은 그래서 그냥 요 그 자체로 외우시면 된다. 체크. 그래서 여기는 1번이 그냥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 여기 알파랑 베타가 같다. 즉 양 끝의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거는 그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지? 끝. 그래서 여기 밑줄 잘 그어 놓으시고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가볍게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쓰는 얘기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쓰란 얘기야. 봐봐.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어디서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여기 fx 몇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얘네 셋 다 리미트를 때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fx도 여기 있는 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도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한테도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게 극한값이니까 그래서 극한값을 찾겠다는 조건으로 가. 그래서 극한값을 찾겠다는 조건으로 가. 극한값을 찾겠다는 조건으로 가.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아니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위에 거 그대로 쫓아는 갈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은 될 거야. 됐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 거의 극한값이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양 끝에 걸 찾아봤대. 그럼 양 끝에 거에 다 1 집어넣어서 구해보니까 양 끝에가 둘 다 값이 얼마로 동일하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치?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 조임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것도 뭐가 돼버린 겁니까? 1이 된 거야.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다?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얘 학교 시험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가? 학교 시험에 나온 것도 같이 좀 보여드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응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6번에 1, 2번 정도만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앞에 볼게요.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함수에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저렇게 주어져 있는 저 대소관계가 주어져 있는 함수에 대해 나는 저기 가운데 함수에다가 리미트 x 어디로 보냈을 때의 함수 값을 구해달래요? x 어디로 보냈을 때의 극합값 구해달래요?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럼 무한 간다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셋 다 나란히 다 무한으로 일단 보내야 돼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돼? 셋 다 나란히 일단 무한으로 보내봐라? 보내긴 해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그래서 무한으로 보내고 얘도 무한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도 무한으로 보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양 끝에 거의 극합값을 구할 수는 있겠죠. 얼마야? 양 끝에 게 둘 다 나란히. 재민이 양 끝에 거 극합값 구해봐. 뭐야? 2. 여기도? 2지. 그러니까 양 끝에 게 2니까 가운데 것도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 그래서 정답은 2. 끝.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찾는 게 1번이고 2번 봐봐. 그럼 2번도 똑같이 푸는 건데 잘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함수의 형태가 나한테 대소관계로 준 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바뀌었어 아니면 안 바뀌었어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극합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나한테 준 함수는 저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바뀌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바뀌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뭐만 잘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쟤네 형태를 통일시킨다.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형태 통일해주는 게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형태 통일을 할 거고 그럼 나는 실제로 여기 형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보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함수가 첫 번째 건 fx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2x 더하기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2x 더하기 4였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함수가 fx를 일단 다 몇 제곱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2제곱 하랍니다. 그럼 얘도 제곱을, 얘도 제곱을, 얘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제곱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나눠주기까지 합니까? 나눠주기까지 했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는 2차식, 즉 x제곱 더하기 1로 여기 x제곱 더하기 1로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건 얘네 다 곱하고 나누고를 했으니까 원래는 부등호의 방향을 엄밀하게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가 해보면 알아요. 어차피 얘네들을 준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대소관계를 줘놓고 극합값을 찾으라고 하는 건 거의 100% 다 양 끝에 게 극합값이 똑같은 경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다시 뭐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가 말든가 어차피 관심 없다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써.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실제로는 양의 실수로 나누니까 x가 다 양의 실수니까 다 양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지도 않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이제 얘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새로 만들었죠.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그럼 이제 제가 어디로 보내버리면 끝나요? 극한 어디로 보내달래요? 다? 어디로 보내래? 무한. 그러니까 얘네 무한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한값이 뭔지는 니들이 찾아보세요. 1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5분 줄 테니까 여기 답 완성하시고 다른 것들도 다 풀어보세요. 아마 그 마지막 문제가 어려울 건데 그 마지막 문제는 내가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 빼고 다 해보세요. 준비 시작.
오, 째려봐. 이제 6-4번 보세요. 6-4번이나. 자, 여기 6-4번 지금 현재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약간 조건이 조금 제한돼.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얘는 내가 어쨌든 좀 한번 풀어주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풀어주려고 했었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요렇게까지 조건이 애매하게 주는 경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생이라는 건 모르니까. 왜냐면은, 거긴 있어요. 수능특강인가? 수능특강이 있는 문제라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보세요. 지금 내가 니네한테 분석해주고 싶은 거는 6-4번의 문제에서 가조건이에요. 니네가 나조건에서 버벅대진 않을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가조건. 즉 2x제곱 마이너스 5x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fx랑 그 다음에 나는 2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얘네들의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대. 이거에만 좀 주목해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한테 좀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나의 조건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랑 조금 연결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나랑 좀 연결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x가 그래서 똑같이 1로 갔을 때 나오는 분모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분의 나는 여기 있는 요 분자 fx를 잡아 그때 얘가 지금 이제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1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나란히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얘는 2차식을 나눈 거를 가지고 얘가 0분의 0꼴 만들었다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초점이 무조건 어디에만 꽂혀 있으면 되냐면 0분의 0꼴에만 꽂혀 있으면 돼. 그럼 적어도 여기 있는 요 분모로 나눠져 있었던 저기 x제곱 더하기 2x-3을 여기 있는 요 분자, 여기 있는 가조건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눠주게 되면 그럼 적어도 얘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의 식의 형태를 대소공예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적어도 극한값은 나올 거니까. 그럼 그 극한값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함수 형태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 그래서 거기에 좀 다시 한 번 더 연결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잘 봐. 그래서 내가 함수꼴을 알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x제곱 더하기 2x-3을 그래서 그냥 일단 나눠는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한번 해보자야. 왜?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이 있으면 얘는 최고차항의 차수랑 계수가 어차피 다 드러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 줄이면 되는 거야. 얘가 차수가 낮았다 높았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유도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나 함수의 기준을 잡아서 나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하냐? 나눠본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해볼 거냐면 극한을 보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의 차수를 먼저 아는 게 목표야. 그럼 차수를 나타내주는 게 무한대지.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리미트 x를 다 어디로 보낼 거냐면 그래서 리미트 x를 다 무한대로 x를 다 무한대로 그래서 보내버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니까 양 끝에 둘 다 나란히 얼마가 돼버리니까 이거랑 이게 무한대 갔어요. 얼마가 되죠? 둘 다 2가 됐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2가 됐고 얘도 2가 됐으니까 아싸 그럼 가운데 것도 빼박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 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이 존재했다를 증명한 거죠.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이 존재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는 fx의 정보를 완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를 보니까 fx가 몇 차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fx가 몇 차식? 2차식이 된 거야. 그래서 x제곱 ax 더하기 b 왜? 최고차에 해당하는 것만 알려주니까. 맞아?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였다는 얘기도 같이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치? 최고차의 계수가 2니까 그래서 가조건을 저렇게 활용하시면 그래서 fx가 2차식이었고 최고차의 계수가 2였다. 이걸 이용하면 돼. 그럼 여기는 a, b 찾는 건 나를 이용해서 찾는 거지. 야 0분의 0꼴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찾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은 아마 답이 쉽게 나왔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냐면
2학년들한테 이렇게까지 바라진 않아요, 요즘은. 이거 옛날 문제잖아. 2016년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것도 심지어 얘네 11월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잘 들어라. 지금이야 니네가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을 2학기 때 배우지, 예전에 딱 이 당시에는 미적분 원을 2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수가 없었어요, 대수가. 그러니까 문과들은 죽을 때까지 대수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안 배웠고 삼각함수를 안 배웠어요. 문과들은. 지수와 로그랑 수열만 배우고 넘어온 애들이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 원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2학년 2학기 땐 확률과 통계를 하고 그랬던 애들이야.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미적분 1만 1년 내내 돌려서 시험을 4번 동안 계속 이 한 학기 때 배웠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은 11월쯤 되면은 얘네들은 미적분 원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애들이 3학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상태야. 그럼 3학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2학년들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네 처음 하는 거잖아. 처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다 하냐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출문제에는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고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고쟁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문제들이니까 고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 어삼시사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 있거든요, 실제로. 아, 어삼시사 니네 거 나온 거 알죠? 나 그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니네 거 나왔어, 어삼시사. 그러니까 니네 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나온 책이 어젠가? 오늘 나왔대요, 이투스에서. 나한테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필요하면은 거기 있는 것도 발췌해서 시험 때는 좀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삼시사를 실제로 그 학교 부교조를 쓰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송도 지역은. 송도는. 그러니까 인천여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 송도 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 학교들은 어삼시사를 가지고 실제 시험지를 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삼시사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내가 좀 발췌해서 풀릴 거예요. 시험 때.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니네 웬만한 거 다 씹어 먹어요. 그것까지만 잘 해놓고 넘어가시면. 그래서 어쨌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테크닉들은 연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테크닉들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뒤로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중단원이 함수의 연속인데 연속이라는 단어는 극한보다 내용이 더 없어요. 극한보다 내용이 더 없고 극한보다는 쉬워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극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극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거는 좀 해볼 만한 그런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여기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진짜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건데 시중문제집에 다 있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 밖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낼 수도 없고 절대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낸 학교는 심지어 대치동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치를 포함해서 어느 지역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니네 시중문제집에 이거 유형 있는 문제집도 되게 많아요. 합성함수의 연속. 근데 이거요, 교육과정 밖으로 빠진 지 좀 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다 가르치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르치니까 그냥 가르치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 해설서를 딱 한번 펼쳐보고 교육과정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얘는 절대 안 나와야 되는 주제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 책은 이게 없어요. 합성함수의 연속을 아예 안 해요. 안 해도 돼. 니네가 나중에 짱을 봐. 짱중요한이든 짱쉬운이든 뭘 해보든 아니면 니네가 진짜 그 수능과 관련돼 있는 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를 사보든 다 사보면 자이스토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집에서는 합성함수의 연속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 나올 일도 없고 죽을 때까지 안 나옵니다. 왜? 함수의 연속이 그렇게 단원의 위상도가 좀 떨어졌어요. 왜냐면 너네가 원래 합성함수의 극한도 배우면 안 되거든. 합성함수의 극한도 배우면 안 돼. 원래는. 근데 내신이 그거 그냥 개무시하고 내거든. 소수의 교과서가 조금씩은 있어서. 근데 합성함수의 연속은 어느 교과서도 없어요, 지금은. 어느 교과서에도 없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저거를 갑자기 설명을 하더라.
그럼 그때 얘기하세요. 그때는 해줄게. 그 애들만.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해줄게 하면은 그때 얘기하세요. 그때는 해줄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여기서 고2를 그래도 꽤 해봤지만 지금 고2를 좀 해보면서 느낀 점은 니네 교육과정이든 니네 전 교육과정이든 안 나왔어요. 한 번도. 해줬다는 선생님도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해줬다는 선생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 믿고 합성함수의 연속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거 정도만 잘해놓고 넘어가셔도 연속은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용이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으로 1단원이 끝날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중으로 1단원 끝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원 방학 끝나고 오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뭘 하게 되냐? 드디어 이제 미분 갑니다. 됐니? 학원 방학 끝나고 오면 진짜 미분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한 것들 천국이에요. 와다다다 쏟아집니다. 특히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가볼게요. 연속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보세요. 앞에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그냥 얘기해주는 거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거야. 그럼 돼. 연속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제 내가 가볍게 설명은 해주긴 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니네 연속이라는 건 붙어있다는 소리 아니면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붙어있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함수의 연속을 얘기한다는 건 함수가 붙어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함수가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어진 함수를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연속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그림으로 봤을 때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으면 그냥 진짜 이렇게 이어지면 된대. 즉 선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된대.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럼 내가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 한 점에서 얘가 진짜 연속이고 싶잖아. 그럼 얘가 진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증명하면 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단순해요. 그럼 얘네들이 양옆에서 오게 되는 방향성과 여기는 최종 독착지에 있었던 실제 함수값이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어진 함수를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만 떠올리시면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이 방향이 극한이야 아니면 함수값이야? 이렇게 해서 양 끝에서 이렇게 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극한값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판단하실 때 그래서 연속의 판단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보냐면 극한값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극한값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최종적으로 도착했던 그 도착지에 있는 실제 그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게 함수값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의 실제 점 함수값과 비교했을 때 결국 얘네들이 서로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될까 아니면 달라야 될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둘이 뭐 하면 될까? 붙어 있으려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으면 된다. 이거 보여주게 되면은 연속임을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누구랑 누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치? 차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네가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좌극한 값, 우극한 값, 그리고 실제 나왔던 함수값. 이 세 개가 나란히 다 같으면 이 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이 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의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면 따라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의 우극한과 그 다음에 A로 갔을 때의 나는 지금부터의 좌극한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실제 함수값 FA까지가 다 뭐 하면은 결론이냐면 얘네들이 다 같으면 그때 우리가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얘는 연속일까요? 그게 불연속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셋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라도 값이 없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값 없을 수 있는 건 함수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없으면은 불연속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외우면 편하냐면 연속되는 조건만 잘 외우시면 돼요. 왜? 연속하는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안 되면 다 불연속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은 이게 다고요. 사실 이것이 하나의 중단원이에요. 이게 다야 지금.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봐. 여기 2번에 구간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요거는요 그냥 이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서 구간은 그냥 여기 옆에다가 그냥 좀 적어 놓을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은 진짜 여기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래? 얘는 그냥 진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구간을 배우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구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너네한테 어떤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을 해줄 때 뭐 이상 뭐 이하 이렇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구간 몇 컴마 몇 이렇게 그냥 많이 줄 거야. 됐어? 그럼 몇 컴마 몇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그냥 이거야. 이렇게 보통 구간은 이렇게 써요. 여기 네모, 세모, 컴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동그라미 얘네들을 연결하는 연결기호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앞에 자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 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네모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세모가 종료 지점.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에서부터 세모 끝까지 갔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상 이하로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초과 미만으로 얘기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초과 미만이야? 이상 이하야? 이거 자체를 결정해 주는 게 여기 얘네 괄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 괄호가 가리키는 게 이거야. 이상 이하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과 미만을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상 이하를 가리키는 건 뭐로 많이 가리키냐면 대괄호로 많이 가리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상 이하를 가리키는 건 대괄호예요. 대괄호.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얘가 요렇게 대괄호가 요렇게 쳐지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네모랑 세모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상 이하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네모 이상 세모 이하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괄호는 이상 이하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반대로 초과 미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때 초과 미만을 가리키는 게 바로 뭐냐면 소괄호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많이 쓰는 그 괄호. 그러니까 나도 제일 많이 쓰는 그 괄호. 이것을 쓰게 되면 얘는 초과 미만이에요. 그냥 진짜 얘네 사이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네모 세모의 소괄호 두 개면 네모 초과 세모 미만이야. 그러니까 네모랑 세모 사이에 있는 숫자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구간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대괄호니까 대괄호는 이렇게 다 등호를 넣는 거야. 대괄호는 이상 이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소괄호였어? 그러면은 얘네들 다 초과 미만이니까 그래서 등호 안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구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x만 동그라미 치시면 이 x가 다 누구라고 우리는 한정하고 가냐면 이게 다 실수로 깔아요. 그러니까 구간이면 무조건 실수입니다. 허수는 절대 안 되고 어차피 허수는 대수관계가 안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수, 유리수 얘네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는 다 되도록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구간은 끝이야.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구간은 어디서 나오냐? 단독 문제로 나오는 학교에 있었다. 광성고. 아니 점수 퍼주는 거예요. 야 이거 니네 선배들 중에 진짜 닭대가리처럼 이거 진짜 틀린 애 있었어요. 이거 구간 하나 나와서 몇 이상 몇 이하를 표현하셔서 1, 2, 3, 4, 5 해가지고 진짜 고르는 거 있었거든? 그거 틀려온 애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거 틀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틀린 애가 내가 걔한테 진짜 욕을 박았는데
어려운 거 맞추고 그거 틀려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박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혹시나 안 내겠지만 너네 애들이 1학기 때 워낙 애들이 점수를 낮게 받아서 선생님들이 2학기 때 무조건 점수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평균이 압도적으로 나서서 점수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넘어오거든? 여기 공부 제대로 안 해요. 왜? 문제도 없으니까. 진짜 이거 공부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건 그냥 알면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틀린 애들이 좀 있어요. 정답률 100%가 안 나와. 지수법칙을 계산해도 정답률 100%가 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1번 틀린 애들이 있다고. 너네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한 맺혀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저렇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대충 너네가 감은 잡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잡고 넘어가시면 연속함수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거는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건 뭘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가볍게 봐봐. 연속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연속함수는 연속인 함수이에요. 적어놔. 연속함수는 연속인 함수야. 그럼 연속인 함수라는 거는 어디서 보든지 간에 무조건 다 이어져 있다는 소리 아니면 끊어져 있다는 얘기야? 다 이어졌어? 끊어졌어? 다 이어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어져 있는 함수, 그걸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들을 우리가 연속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속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 내내 다룰 다항함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속함수의 대표적인 예는 다항함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는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는데 그 삼각함수도 탄젠트를 제외한 사인과 코사인 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이 4개의 초월 함수들은 다 연속함수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 5가지가 다 하니까. 됐지? 그래서 이 5가지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있는데요. 걔네들은 연속함수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무조건 구간이 있어야 돼요. 범위가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걔네들은 연속함수 아니야.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만 잡으면 개념 다 끝났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 갖고 20분 되면 뭐 할 거냐? 문제 좀 봅시다. 연속 문제. 알겠죠? 쉬었다 갈게요. 안 집어넣어? 3, 2, 1.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40쪽의 대표형 1번입니다. 얘는 진짜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그냥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됐지? 이거는 내가 따로 시간 안 드릴 거고 뒤에 있는 문제들한테 내가 시간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알겠지? 잘 보세요. 그래서 1, 2번은 금방금방 넘어갑시다. 알겠죠? 봐봐라. 앞에 보자. 1, 2번은 금방 갈게요. 앞에 봐봐. 은서야, 봐봐. 나 이거 설명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설명하기 빨리 봐봐. 알겠죠? 자, 우리 어디에서 연속인 거 조사하래요? 지금 현재 이 함수 fx가 어디에서 연속인 거 조사하래요? x는 1,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x는 1에서 연속인지 조사하시오. 이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만 파악하면 된다 그랬어? 우, 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3개 외워. 됐습니까? 그래서 연속을 판단하는 거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마지막 함수값. 이 3가지를 다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의 좌극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분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정도 인수분해 해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여기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벗기는 게 나을 것 같지. 그럼 얘가 누가 봐도 작은 쪽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얘 절대값 벗기면 마이너스 붙겠니 아니면 안 붙겠니? 얘는 작은 쪽이니까 붙을 수밖에 없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애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0 같은 거 넣으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0 넣으면은 어쨌든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1을 기준으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이게 좌극한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우극한을 보게 되면 우극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limit x가 그래서 1의 우극한입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1과 x 빼기 1 얘네들의 곱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는 이번에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죠. 다시 뭐 2, 3 이런 애들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절대값 값은 플러스니까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번엔 플러스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누가 들어오면 되냐면 x-1이 들어오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진짜 극한값 찾아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극한값을 실제로 찾아보게 되면은 어차피 얘네들이 다 약분.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서 여기에 1 다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얘는 분모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누가 될 거냐면 2가 되는 게 드러나. 보는 순간 끝났습니다. 둘이 이미 같았어 아니면 글렀어? 이미 둘이 글렀지. 이미 둘이 달라졌지.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셋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라고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불연속. 셋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불연속이야. 그래서 얘 불연속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불연속은 끝났는데 그럼 이 함수는 잘 보세요. 이게 아마 옆에 있는 문제 그 2번, 3번이랑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 3번이랑 연결되는 문제. 이 함수 보세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fx를 실제로 잡아준 얘 절대값 x-1분의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실제 이 친구의 함수값은 얼마일까요? 0? 0. 0? 실제 이 친구의 함수값은 얼마일까요? 1? 2? 0? 지금 여기서 어떤 값을 얘기했다면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왜냐? 실제 얘 함수값을 구하잖아. 그럼 함수값은 원래 여기 있는 분자 분모에 있는 걸 약분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 자체가 유리함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극한에서는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니까 거기서 지울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실제 함수에서는 이거 그냥 유리함수로 바라봐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유리함수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여기 분모가 1 되는 순간 얘 분모가 0이야. 됐어요? 그럼 분모가 0 되는 숫자인 거야. 이거는 값이 있는 거 아니면 값이 없는 거야? 없다. 얘 값이 없다요. 즉 얘 점근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점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모가 0이 되는 건 무조건 함수값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상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어차피 얘네들이 달라서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것도 맞는데 설령 얘네들이 같더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같더라도 얘가 함수값이 없어버리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불연속이에요. 아니면 얘가 아예 달라져도 불연속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불연속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0 되는 거는 무조건 함수값은 없는 거다. 여기까지 생각은 하셔야 된다. 즉 함수값에서는 약분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극한에서만 약분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치사하게 모학견진 얘기는 안 할 건데 이걸로 함정판 학교가 하나 있어요. 함정판 학교가 하나 있어요. 모학견진 얘기 안 할게요. 여고 중에 하나요. 여고 중에 하나인데 치사하게 진짜 이런 걸로 함정판 학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낚이지 마세요. 함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함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쫙 다 해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좀 안 풀어도 되죠. 그래서 풀 시간 안 들여도 되니까 걔네들은 내가 좀 넘어갈게요. 42쪽으로 가겠습니다. 더 쉬운 거 볼게요. 자, 42쪽은 얘보다 더 쉬워요. 잘 봅시다. 42쪽의 대표형 2번은 이걸 얘기할 거야. 그럼 니네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 잘 봐. 진짜 단순하게 풀 거니까 진짜 단순해요. 단순해. 자, 열린 구간 0,4. 그러면 얘는 0과 4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그럼 저기는 열린 구간 0,4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에 대하여 나는 fx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원하는 건 a. 근데 a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찾아달랍니까? 첫 번째 a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 찾아달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찾아랍니다. 앞에 보기만 하세요. 여기는 쉬우니까.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해 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누구랑 누가 다르기만 하면 되죠? 그치? 정확한과 우극한이 다르기만 하면 되죠. 극한값의 존재성을 얘기할 때 함수값은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안 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값을 판단하지 않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그냥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의 값이 아예 다 뭐 하면은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냐면 둘이 다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즉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독자치가 달라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어디가 극한값이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에 그대로 보면 이 그래프에서 그대로 보면 어디가 극한값이 없지? 그치? 왼쪽과 오른쪽이 유일하게 달라진 건 1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었던 x값을 구했더니 그 x는 1이야. 그럼 얘 개수가 a인 거잖아. 그러니까 a 몇 개야? 그러니까 a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치? 1밖에 없으니까 1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 좋됐어? 수현이 여기까지 됐니? 응.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뭐 볼 거예요? 두 번째로 B 모인점 찾으래요. 두 번째는 모인점 찾으래요. 그치 불연속. 자 그럼 니네가 불연속이 된다는 건 어쨌든 연속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연속이 아닐 조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셋 중에 뭐라도 다르면 된다라는 거야. 하나라도 다르면 되는 거야. 즉 불연속이 될 조건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만 아니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뭐야? 누가 봐도 좀 뚫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1에서는 불연속이 맞아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은 불연속이 맞지? 얘 극한값 자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달라졌어. 얘 불연속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x값 구하게 되면 첫 번째 1은 불연속입니다. 2도 보시면 얘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아니에요? 여기 2는? 불연속 맞아요. 왜? 함수값이 혼자 붕 떠 있잖아. 얘 색칠 안 돼 있거든. 그럼 얘가 함수값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았는데 얘랑 다르지. 그러니까 얘도 불연속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인 점에서도 불연속. 그럼 3은? 보세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3은요? 얘는 연속이네요? 그럼 얘는 무시. 4는 어차피 열린 구간이니까 버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네 개수가 다야. 그러니까 얘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는 몇 개?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들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정답은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문제인데 야 그럼 이거 빨리 한번 해봅시다. 2분만 줘볼게. 2-1, 2-2 그냥 풀어버려. 됐죠? 2분 줄 테니까 해보세요. 2-1번, 2-2번 빠르게 풀어버리세요.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보세요. 3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3번, 4번, 5번 얘네 셋은 내신에 무조건 나오는데 내신에 무조건 나오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냐면 수능에도 무조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많이 활용 많이 하거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 나름 좀 간단하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잘 보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런 조건 문제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단 반짝반짝거리면서 무조건 챙겨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치트키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그 치트키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밑줄. 이 문장 하나가 완전 개꿀인 치트키가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밑줄. 함수 fx가 1에서 뭐 하다라는 조건이라면 연속이다. 동그라미. 그러면은 이 연속이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대놓고 줬으면 그냥 인정하세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인정이 되는 그 순간 뭐랑 뭐가 아예 똑같을 거라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뭐랑 뭐는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게 극한값 아니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체킹하세요. 바로 연속이라는 조건 나오면 여기 있는 요 1에서의 뭐랑 뭐가 같은 거냐면 이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일치했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 적어놔봐.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친구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든 아니면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든 어쨌든 둘은 같은 걸 구하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 구하라는 거야? 얘들은 그냥 같은 거 구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나는 1에서의 극한값을 찾을 거야. 근데 그 1에서의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퉁쳐도 돼. 여기까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값, 극한값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 금방 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 이 빨간색만 잘 적어 놓으시고 펜 내려놓고 보세요. 이 빨간색만 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요것만 잘 적어 놓으시면 내가 이 조건을 그냥 바로 풀어서 다 그냥 내버릴 거야. 풀이 되게 빨리 끝날 거거든. 집중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똑같이 풀어봐. 그랬을 때 얘네들을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오케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얘 앞에 것 때문에 무조건 0으로 가는 거 입증했지. 그럼 뭐해? 인수분해하고 지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 조건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거고 그 조건 해석하기에 있어서 내가 0분의 0꼴인 것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는 분모 x-1분의 분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나는 x 더하기 1과 x-1의 곱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에 fx까지 곱하여 그래서 x-1을 위아래로 가지고 있는 걸 약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위아래로 가지고 있는 x-1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 다 들어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x가 1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그 fx의 곱이라고 써줘도 되는데.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우리는 저기 앞에 있는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를 f1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걸 그냥 F1로 취급해버리면 그냥 얘 찾는 게 정답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 정리하면은 2. 그리고 나서 재정리하면은 F1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얼마냐면 4래. 그걸 이용해서 F1 찾아버리면 돼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은 치트키예요. 연속은 극한값과 함수값을 같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4분 줄 테니까 쭉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혹시나 본인이 3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3-2번. 3-2번 얘만 봅시다. 앞에 봐봐. 잘 봐봐. 3-2번 잠깐만 설명할게요. 3-3은 해준 거 바탕으로 해보면 되고 3-2번 보세요. 잘 봐. 본인이 1학년 때 열심히 놀아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 x세제곱 더하기 27인가 그렇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공식 쓰게 되면 27은 뭐의 세제곱이죠? 27은 뭐의 세제곱이에요?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x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한테 연결되어 있는 공식이 바로 뭘까? 라는 걸 떠올리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자체가 우리는 이거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됐어요? 그럼 보통은 변형식만 알고 있는데 변형식 말고 곱셈 공식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 인수분해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 그리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a가 x고 b가 3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끼워 넣어. 그래서 x 더하기 3이랑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그냥 끼워 넣으면 돼.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3-2번에선 얘가 지금 현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건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일 거야? 아니면 연속이 아닐 거야? 마이너스 3도 연속일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재민, 됐어요? 여기까지? 네, 됐어요. 진짜 됐어요? 여기까지는? 네. 그럼 여기 봐봐. 하나만 더 해주자면 봐봐. 잘 봐봐. 보고 다시 해 니네가.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설마 이거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처음인데. 그럴 수 있으니까 대신 보고 다시 해. 알았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정도는 다시 해. 그럼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을 때 나오는 얘가 x 더하기 3분의 분차 x세제곱 더하기 27이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저걸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x 더하기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거기에 우리는 fx를 곱해주는 건데 fx가 어차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건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은 된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연속이란 소리야? 아니면 연속이 아니란 소리야?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란 소리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 예외가 없다라는 것까지 인정이 되면 x 더하기 3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3 들어가게 되니까 나오는 9. 그 다음에 나는 여기 9. 그 다음에 여기 9. 얘네들을 더해준 거에 대한 나는 얘 극한값 대신에 이렇게 때려 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27이다 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은 얘 나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정답 나오죠? 정답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가볍게 쓰는 거야. 결국 여기를 잘하냐 못하냐의 관건은 1학년 인수분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 안 되면 조리제법을 써서라도 인수분해하죠. 3차식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오면 인수분해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요. 앞에 봅시다. 자, 44쪽에 유형 4번. 별표. 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유형 4번. 자, 유형 4번 적어놓으세요. for 수능. 수능입니다. 이거 진짜 수능에 엄청 나오고 수능에서 무조건 냅니다. 연속이 될 조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할 조건은 절대 안 나와요. 무조건 요즘은 다 연속될 조건으로 나오고 이 함수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일부러 쉬운 문제 가져온 거고요. 요즘은 함수를 좀 변형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연속성을 판단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절대값 함수 아니면 제곱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곱게 주지 않습니다. 함수를 바꿔요. 그 바꾼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극한값. 그러니까 걔네들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은. 됐죠? 근데 그거 잘하려면 어쨌든 여기 있는 기초부터 잘해야 되니까 기초부터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기초부터 좀 한번 볼게요. 잘 봅시다. 그럼 봐봐. fx가 어디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밑줄? fx가 어디서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치, 밑줄 1에서 연속이 되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파악해주는 게 결과가 된 거야? 어디를 봐줘야 되는 거야?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디 봐야 돼? 연속성 판단하려면 내가 무조건 뭐 보라 그랬어? 어디?
자극한, 그 다음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 머릿속에 넣어. 연속성은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재민아, 잘 봐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 1에서 연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잘 봐. 잘 봐, 잘 봐. 얘 좌극한과 여기 우극한과 여기 있는 함수값. 얘네 셋이 다 똑같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좌극한을 구할 거고 좌극한은 작은 쪽이니까 위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 x가 그래서 실제 1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좌극한 함수 그래서 나는 2x 더하기 a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 실제 좌극한 값 a 더하기 2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극한 값은요.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밑에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리미트 x가 그래서 똑같이 1로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제 우극한이니까 x 더하기 13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함수값이죠. 그럼 함수값은 뭐야? 진짜 1이 들어갔을 때의 값. 그럼 진짜 1이 들어갔을 때의 값은 여기 밑에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14가 있다고. 얘네 셋이 싹 다 뭐 하면 된다고요? 얘네 셋이 다 같으면 돼. 이게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 되고 싶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같아라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산해보면 어차피 얘가 14가 돼버린 거니까 그럼 얘네 둘만 같아버리면 끝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값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1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봐봐. x가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주지 않고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여기를 좀 바꿔서 그냥 x가 1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 라고 하더라도 얘는 유일하게 불연속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그 지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는 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되냐면 이 함수가 찢어지는 건 1밖에 없으니까 그럼 1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야. 그럼 여기서 연속인 것만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판단하지는 않고 얘네들이 잘리는 부분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는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여기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를 똑같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확장해서 같이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4분 줄 테니까 다 풀어보세요. 여기 예제 4부터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여기서부터 다 다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마지막 문제. 여기는 내가 따로 안 해줘도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다. 뭐 하나 해줘? 해줘? 아, 4-2번 하나 해줘요? 봅시다. 4-2번. 자, 4-2번 봅시다. 봐봐라. 자, 4-2번. 안 어려워요. 같이 해석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있어. 이 fx가 지금 현재 쪼개졌대. 하나가, 잘 봐. 하나가 x-3분의, 나는 여기 있는 루트에 x 더하기 6 빼기 3. 그리고 나서 a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지금 이제 3이 아니었을 때랑 얘가 3이었을 때 두 개로 갈렸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연속인 거 보여달라는 게 4-2번의 문제예요? 그치? 3에서 연속인 걸 보여달래. 근데 어차피 연속이면 누가 됐든 간에 극한값과 함수값 찾는 것만 잘하면 돼. 맞아?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을 찾는 것이 목표인데 그럼 이걸 생각해봐. 요렇게 줬다라는 건 얘가 딱 3이라는 그 순간에서만 A로 혼자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3이 아닌 그 3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다 이걸 따라간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3 언저리에 있는 애들을 얘기해주는 게 극한값이니까 아니면 함수값이니까 3 언저리가 얘기해주는 건? 그게 극한값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이 아닐 때가 실제 3으로 보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이랑 같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우극한 좌극한으로 준 거는 아니야. 그냥 3이 아니다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을 여기서 그냥 통쳐버리면 돼. 어차피 좌우는 같을 거니까. 함수가 똑같아서. 됐지?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랑 실제 함수값은 A잖아요. 그럼 연속이 되고 싶으니까 A랑 결국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둘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얘 0분의 0걸 계산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어제 했자. 뭐 해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유리화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 하시면 답 나와요. 그게 A고 아이씨 마지막 문제를 못했네? 아 숙제 잠깐만 니네 이번 주 맞다 니네 금요일날 나오지 어차피 니네 어차피 금요일날 나오지? 자 뭐 니네 너무 많이 쉰다니까? 니네 너무 많이 쉰다니까 어차피 금요일날 나오지? 야 금요일날 연속 끝냅시다 알겠지? 금요일날 연속 끝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숙제 금요일까지